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졸형 검정고시 강의 맡은 유도리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자, 우리 총정리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는 레슨 2개씩 잡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그 순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를 푸는 이유는 계속해서 문장을 새로운 걸 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되게 어느 문제가 순서가 뒤바뀌어도 아니면 내가 약간 좀 몰랐던 게 확 튀어나와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실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 같이 보시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막 이어나가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한번 이렇게 다짐어 보는 시간도 될 것이고, 그리고 좀 헷갈리시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 집중 딱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딱 이 강의 듣는 요것만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아마 모든 거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레슨 2개를 보실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마 오늘 배우실 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문법 파트보다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그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독해나 그 생활 영어 있죠. 그쪽 파트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열심히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 처음에 좀 이게 뭐지?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문장 보시면은 happy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appy라는 것은 행복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문장 맨 처음에 나왔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happy라는 것은 맨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해가 나오니까 우리가 왜 그 강아지 기르시면은 이름을 지어 주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happy는 행복한 뜻이 아니고 우리 기르는 뭐 고양이나 강아지 이름을 한번 지어본 게 happy고요. 검정고시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애완동물 이름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지? 해피가 누구지? 코코가 누구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애완동물이다.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문장 보면요. Happy is my pet 이거든요. 해피가 나의 애완동물이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Happy is my pet 이건데, 자, 이 문장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해피는 나의 애완동물이다 라는 뜻으로 이 독해 주제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pet,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문 독해인 경우에는 독해의 주제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애완동물이 나왔을 때 그 장문 독해를 하시면서 그 독해에 주어지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해피는 암컷인데요. 우리 해피는 털이 하얀색이고 막 쭉 열거하는데 보기에서 해피의 털은 검정색이다. 그럼 그 틀린 거죠. 그렇게 옳고 아닌 것을 고르는 장문 독해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다 해주실게요. 또는 해피라는 애완동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성원이죠. 가족이나 학교 또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볼 애완동물 관련돼서 한번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과 선생님을 쭉 정리하실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언제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왜 검정고시 볼 때 첫반부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이쪽 유형은 뒤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뒤쪽에 이렇게 긴 장문 나오면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마 문제라는 것은요, 길어도 쉬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가 쉬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저랑 공부를 하셔서 한번 다짐어 보시면 좋겠죠. 자, 보시면 애완동물 관련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르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She has beautiful eyes가 나왔죠. 이 경우는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은 그 우리 강아지 눈이 되게 이쁜 거잖아요. 그래서
눈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 기본서 보시면은 우리 신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완동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죠. 꼬리 같은 거. 제가 몇 개 표현 써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귀여운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귀, ears. 자, 또는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다. 자, 털이 영어로 fur.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털도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털은 fur이라고 절대 안 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털은 hair. 이렇게 쓰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방금 제가 사람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동물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죠. 꼬리. 꼬리는 tail.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제가 쓴 단어 중에 좀 차이 나는 것은요. 이 eyes하고 ears는 꼭 뒤에 s를 써줘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왜 눈하고 귀는 두 개잖아요. 손도 두 개고 두 개인 건 무조건 s를 써서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She has a beautiful eye. 그녀는 우리 애완동물은 상당히 아주 예쁜 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she likes to go for walks. 그래서 여러분 원래 walk가 동사로 걷다도 있지만 두 번째는 명사로 산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러니까 우리 애완동물은 산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은 이야 산책을 좋아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I walk my dog at a park. 이게 이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완동물이 혼자 산책까지 않잖아요. 제가 갖고 가죠. 그죠? 데려가죠. 그때 동사가 walk라는 동사 쓰고요. I walk my dog는 나의 강아지를 내가 산책을 시킨다 할 때 저렇게 walk만 딱 쓰시면 그게 바로 산책하다가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네. 자, 공원에서 나는 내 개를 산책시킵니다. walk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고요. 자, 또는 우리 애완동물 너무너무 나의 좋은 친구예요. 그 뜻이 she is my good friend 해가지고요. 특히 그 미국권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애완동물을 되게 친구처럼 되기 때문에 이 friend를 쓰는 겁니다. So good friend는 되게 좋은 친구고, 만약에 애완동물 되게 충직해요. 그럼 loyal friend 하면요,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loyal한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쓰시면 애완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동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명사 she를 주로 받아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명사는 무엇인가요? 자, 대명사는요, 이런 거죠. 한 번 내가 언급한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고 대명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피는 나의 애완동물인데 해피는 상당히 예쁜 내 애완동물이야. 해피는 지금 3살이고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이 문장 되게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happy라고 한 번 썼으면 그 다음 문장은 happy 쓰지 않고 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앞에 문장을 J는 나의 친한 친구야. J는 하지 않죠. J는 나의 친한 친구야. 그녀는 나와 같은 반이야. 그녀는 착해. 그녀 쓰잖아요. 만약에 처음 쓴 문장의 주어가 Jack처럼 남자였으면 he를 쓰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애완동물은, 특히 동물은요, 대명사 she로 주로 쓴다는 거. 이게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she로 쓰는 게 그 미국권 사람들의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고시 문제에도 거의 she로 받아주고요. 그래서 she를 나온다고 해서 그 she가 사람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을 뜻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요. She is very loyal. 그녀는 매우 충직해. 저 때 she는 무엇이다? 여자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문맥상 애완동물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She likes to play with the ball에서 그녀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럴 수 있죠. 다음에 I'm looking for my dog. 이건 출제가 되었던 문장인데요. 자, 물론 방금
나의 애완동물의 어떤 외향적인 묘사나 성격 뭐 말해줄 수도 있지만 가끔은 나오는 독해 문제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강아지의 외향 묘사도 막 말해주면서 우리 강아지를 찾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라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독해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look for가요. 뭐뭇을 찾다라는 동사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look for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물건을 찾을 때,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살 때 점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 지금 넥타이를 찾고 있어요. 우리 아빠 선물 위해서. 그때도 look for고요. 두 번째는 내 개를 찾고 있다. 잃어버린 거를 찾을 때. 그럴 때 look for를 쓸 수 있죠. So I'm looking for my dog. 저는 제 개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애완동물은 항상 매회 나오는 주제니까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만약에 애완동물이 안 나왔을 경우, 또 나왔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주제가 가족인데요. 그럼 가족은요, 몇 명 구성원인지, 그 구성원에 누가 있는지, 그 구성원의 직업은 무엇인지, 구성원의 설명을 주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표현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ere are 4 in my family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에 4명이 있다 할 때 there are 구문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가족에 4명이 있다. 4명. 자, 컴마 찍어주시고 4명을 쭉 열거하실 건데요. 영어에서 나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열거해 주십니다. 첫 번째 my father, 우리 아빠. 두 번째 my mother, 우리 엄마. 그 다음에 my sister, 내 여동생이나 뭐 누나 상관없겠죠? 그리고 me, 열거가 되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겠죠? 우리 아빠는 뭐 직업이 뭐고 할 때 my father is a teacher,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시고요. My mother is a doctor, 엄마는 뭐 의사 선생님이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업을 쭉 열거를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가족은 몇 명인지 가족 구성원이 그죠? 직업도 잘 물어보고 가끔 나이도 나오고요. 몇 살인지 네, 이것도 언급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이 직업은 잘 나오는 직업이 teacher, 선생님이 잘 나오고요. 또는 뭐 의사도 잘 나오고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teacher, 뭐 doctor, 또는 뭐 경찰관, police officer 이 정도. 네. 자, 직업 관련해서 표현을 제가 다 기본서에 정리해 놨죠.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가족을 설명한 부분을 볼게요. My sister i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여러분, 자, 중학교는 middle school이고 초등학교는 elementary school이겠죠? 자, 또는 primary school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내 여동생은 초등학교 학생인데요. I usually spend weekends with my family. I usually spend.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동사죠. spend는 시간 또는 돈을 쓰는데 거의 시간으로 잘 나오고요. 제가 어떤 시간을 쓸 때는 앞에 주어, 사람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주로 쓴다. 내 주말을 나의 가족들과 함께 쓴다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Jane's family went fishing 끊어주시고요. 자, 우리도 왜 뭐 누구네 가족 할 때 그때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를 써가지고요.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네 가족들은 went fishing, 그죠? 어디 갔다? 낚시를 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가족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족과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레슨 가볼게요. 자, 앞에서 막 독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문법 나오면 또 헷갈리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레슨 40는
제가 시제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키워드를 몇 개 잡을 수 있어요. 일단 what, 무엇이고, did, 과거고, yesterday, 과거고. 그래서 해석이 당신은 어제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해서 과거 시제와 의문사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고 요 질문의 답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 기출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과거 시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과거 시제와 사용하는 과거 시점을 보여주는 부사 및 전사를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아까 앞에서 어제라는 부사 yesterday 같은 것들이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what이라는 의문사, 의문을 종류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앞서서 레슨 몇이었나요? what, where, who, why 등등 다 정리해 주었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 다 정리해 줬어요. 그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보이시면요, 꼭 과거 시제를 골라야 되고 과거 시제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yesterday, 어제란 뜻이고요. 두 번째 줄에 last morning, last afternoon, last evening, last night. 자, 여러분 이게요, 아침, 오후, 저녁, 밤인데요. 이런 표현 앞에 last를 붙이면 이 전체가 다 지금 과거 이미 지나간 시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해석은 지난이라고 해석해주면 매끄럽게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지난 아침에, 지난 오후에, 지난 저녁에, 지난 밤에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이 ago는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것이요. 뭐뭐 전에라고 해석이 되면서 ago가 보이면 해석이 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2 days, 이틀 전에, 2 weeks ago, 2주 전에, 2 years ago, 2년 전에 해가지고 항상 앞에 어느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ago가 딱 보이면 우리는 과거 시제를 골라줍니다. 네. 다음 in the past, 과거에는 있잖아요. 이런 뜻이 있고요. before, 전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정확히 그 과거가 3년 전인지 5년 전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왜 한국말도요. 있잖아, 그 예전에 있잖아. 이런 느낌의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the other day예요. 아, 그 옛날에, 예전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는 정확히 문장을 써가지고 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When I was 15 years old. 아, 제가요 15살 때요 해가지고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일컬어주는 표현들이 보이면 사실은 문장 해석할 필요도 없이 딱 과거를 찍으면 답이 되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중졸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혹시 싶어서요. 혹시 헷갈리실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영어에서 now나 since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now는 현재라는 뜻이고요. since는 뭐뭐 이후로부터고요. 그리고 next 다음 future 미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네 가지 표현들이 해석해 보시면 정확히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저것들이 보이면 과거 시제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next, future는 미래 시제랑 쓰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자, now는 현재 시제고요. 현재 시제. since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현재 완료라는 어려운 고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w, next, future 정도 기억해 주시고 절대로 쓸 수 없다. 보실까요? I'm
painting now. 나 현재 진행이죠. 현재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절대 now가 보이면 과거 시제는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보신 의문사 의문 중에서도요. 어떻게 하면은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에 의문사 뭐 where, when, who, why 6한 원칙 중에 아무거나 이 중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적절한 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놓으시고 그 뒤에 일반 동사를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어순을 따라가면 금방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She visited her friend's house yesterday by car. 이게 지금 결론적인 문장이거든요. 보시면 그녀가 그녀 친구의 집을 방문했었다. 언제? 어제. 뭘 타고? 차를 타고. 이게 지금 결론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3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자, 어제 그녀가 차를 타고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무엇을 앞에 두고 과거니까 did 쓰고 주어 she 쓰고 do라는 일반 동사 하다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써줘야겠죠. So what did she do yesterday by car? 하면은 정답은 She visited her friend's house yesterday by car가 되겠죠. 이렇게 이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을 묻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는 그녀가 언제 친구의 집을 차를 타고 갔었냐? 언제가 궁금한 거죠. 그때는 언제를 써주시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So when did she visit her friend's house by car? 이거고요. 세 번째, 그녀가 어떻게 무엇을 타고 친구의 집을 어제 방문하였는가? 그러니까 무엇, 어떻게니까요. 어떻게가 how를 쓰면 끝나겠죠. So how did she visit her friend's house yesterday? 하면은 정답이 by car 또는 아까 full 문장으로 쭉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만 적절히 넣으면 생각보다 의문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레슨 2개를 확인 문제 통해서 한번 저랑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글 보시고요. happy에 대해서 언급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는 것은이죠. 알맞지 않은 것은까지입니다. 문제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보기랑 순서가 거의 같아요. 첫 번째, Happy is my pet dog. 해피는 내가 사랑하는 아주 예쁜 애완동물 강아지고요. She has beautiful white fur. 그녀는 아름다운 하얀색깔 털이 있어요. 맞죠? 맞고. She likes to go play with the ball. 그녀는 공을 가지고 go play,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 3번에 있죠? 네. Happy is my loyal friend. 해피는 아주 충직한 나의 친구예요. 여기 있죠? 이번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보니까 Jack's 가족이라고 나죠. Jack's family. 언급된 것을 알맞지 않은 것은 볼게요. Jack's family members are 5. 잭의 가족은 5명이다. 맞죠? 네. His father is a lawyer. lawyer 뜻 뭔지 아세요? 변호사. 그렇죠. 잭의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His mother is a teacher. 엄마는 선생님이시다. 아버지는 변호사 맞고요. 어머니는 선생님 맞죠? 네, 맞고요. She teaches English at middle school. 그녀는 가르친다. 영어를 중학교에서 가르친다. 잭의 어머니는 영어를 가르치신다. 그러나 틀린 게 뭐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는 정답이 3번. His brother is younger than Jack. 자, 잭의 남자 형제가 잭보다 어리대요. 그러니까 얘는 남동생 한 명에 But
His sister is older than Jack. 근데 여자 형제는 잭보다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누나. 즉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누나, 잭과 총 5명인 거죠. 4번에 잭은 남동생 1명과 누나 1명을 가지고 있다. 맞죠? 정답은 4번, 아니요 3번이에요. 얘 지금 누나인지 남동생인지 older, younger 개념을 물어본 것입니다. 네. 다음 3번 볼게요. 대화의 마지막 응답으로 알맞은 것은 가보겠습니다. 조앤과 타야의 대화예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타야? 타야, 지난 밤에 뭘 했니? 그랬더니 타야가 I cooked. 나 요리했어. 조앤이 How often do you cook? 너는 얼마나 종종 요리를 하니? 자, how often이 뭐면 빈도,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빈도 횟수가 아시죠? 그랬더니 1번에 어제, 이건 빈도가 아니잖아요. at home, 집에서 아니고. 3번 2 days ago, 이틀 전에. 4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조앤이 What did you do last night, 타야? I read a book. 여러분 이거요. read. 이게 지금 철자가 read 현재랑 같지만 발음이 read로 읽는다. 왜? 줄문이 과거니까. 나는 책을 읽었었다. 그러니까 조앤이 뭐 또 물어보니까 타야가 It was a novel 해가지고요. 아, 그거는 소설이었어. 소설책이었어. 그럼 조앤이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그쵸? 아, 책 읽었니? 어떤 종류의 책을 읽었니? 자, 볼게요. 1번에 Where did you read? 장소 아니고요. 2번에 What did you read? 이거죠? 어떤 걸 읽었니? 3번에 How did you read? 어떻게 읽었니? 아니고 4번에 언제 읽었니?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빈칸 보시죠? 자, 어제 뭐 했니? 그 타야가 I watched a movie 해서 나 영화 봤어. 조앤이 또 뭘 물어보니까 타야가 I went to the movies. 우리 배웠던 거 맞죠? 여러분, go to the movies의 과거 시제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 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다 이거죠. 즉 장소를 물어본 것이니까 정답 1번 Where did you watch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문사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신 거는 제가 문법 한 개하고 독해 한 개 봐서 문법에서는 과거 시제 정리했고 의문사 정리했고요. 나 앞에서 독해에서는 애완동물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을 저랑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남았죠? 그죠? 복습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레슨 2개 정리 꼭 해주시고요. 문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거는 꼭 채워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